인사를 좀 받아주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장마라고 그러는데, 장마 같진 않고, 장마 끝나는 게 더 두렵네요. 더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켓 좀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소리가 달라지네. 지난주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제 기존에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수주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상품 등록에 대한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습을 하는 부분들을 2시간 가지고는 더구나 오늘 시간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이따 나중에 안내를 드릴 텐데 안내 주신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제가 요 전에 다른 데서 강의한 것 중에 온라인으로 상품 등록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필요하신 몇몇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받으면서 학습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습을 2시간 동안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짧아요, 2시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대체를 해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애초에 습득하고자 하셨던 어떤 지식이나 정보는 제공돼도 도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대신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필요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돈 버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 중에 저희 멘티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매 동선상에서 맨 나중에 최종 결론지가 어디냐면 내 상점이에요. 맨 나중에 떨어지는 상점. 고객들 어쨌든 상점으로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상점의 하나로 저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표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쿠팡이 잘 맞아. 나는 카페24나 도도모를 통한 자사몰을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난 잘할 수 있어. 등등의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는 블로그에서 보면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켓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멘티들한테 얘기했지만 소셜 페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이제 블로그 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그런 것들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표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오늘 이제 검색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상점으로 유입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분 이야기를 좀 듣는데 그분이 건어물을 팔더라고요. 건어물을 파는데 그분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로는 내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 걸 보니까 건어물을 파는 블로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징어 건어물, 문어 말린 거, 이런 상품 소개만 있는 거야. 그건 자기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온 것 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세 페이지를 블로그로 옮겨놓은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도 검색이 되어지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기다가는 전화면 그래서 그분한테 여성 대표분한테 이여사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건어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같은 거나 요리 같은 것들을 사진 찍어서 좀 올려놓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내가 이 건어물을 샀을 때 이 건어물로 내가 뭔가 혜택을 베풀 수 있고 뭔가 쓸 수 있는 거를 적어 놓는다면 궁금하잖아요. 그걸 쭉 보고 맨 밑에
그런데 우리 그런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링크를 달아놓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저는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생산이 되어진 이후에 확장을 내거나 아니면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도 검색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꼭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블로그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역량, 나의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어지면 요즘에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3분의 2 아니야 다 젊으신데 그 젊으신 분들 우리가 거래처 만나러 가면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일 먼저 나부터 검색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지? 저 업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뭔가 다른 홍보 광고를 하는 것들을 하기에는 벅차지만 블로그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창업을 했던 생각이 무엇이고 우리 상품은 어떤 것이고 등등을 계속해서 매일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저기 수익 블로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고 수익하는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나를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면 우리 상점에 사람을 오게 하거나 내가 상품을 소싱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나를 신뢰하고 더 아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강의가 좀 늦었고 해서 쉬지 않고 대신에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그렇고요. 쉴 시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배포되어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 듣고 하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에다가 일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배포되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는 교재 없다.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나열하는데 제가 그 새로 오늘을 위해서 특별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사실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충분히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저희 멘티분들 통해서 저한테 연락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 왜 하냐? 돈 벌려고, 수익화 시키려고. 제가 그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거예요.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강의가 2번은 이론 강의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때는 잠깐 실습을 좀 할 건데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네이버 쇼핑몰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 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반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커머스 크리에이터라는 관점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것들을 일단은 제안을 드릴 거예요. 똑같으니까 뭐 그 형태를 가지고 나중에 자격이 되시면은 네이버 쇼핑이라서 하든가 아니면 또는 카카오에서 그립을 한 4,000개 인수했죠. 그립에서 하든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인스타그램을 좀 각자 개설을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노력 좀 해주세요. 그걸로 할 거예요. 그걸로 할 건데 그런데 이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 비공개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좀 아까 검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들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나도 드러내야 되고 내 성적도 드러내야 되고 내 제품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거냐고 정치적이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업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개설하셔서 계정을 열어서 노출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의 관심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다른 모습의 다른 형태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익적인 부분이 좀 덜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알고리즘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건 뭐 네이버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적합도, 인기도, 그리고 신뢰도. 이 세 가지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합도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어떻게
열심히 상품을 등록하고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영역이 상당히 크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기도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클릭이 되고 얼마나 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리뷰가 얼마나 달리고 있으며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의 역할이나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제 리뷰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성이라는 겁니다. 최신성은 뭐냐면 그 상품이 등록되면 2주 내지 4주 동안은 네이버가 노출을 좀 더 많이 시켜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얘가 정말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는 걸 네이버한테 인식을 시키면 얘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하는 얘기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1, 2 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제품은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1, 2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는 한 1, 2페이지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특히 첫 페이지에 등록을 하려면 소위 말하는 상위 노출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신뢰성은 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면 뭐 어뮤즈가 없고 그 고객 만족 잘하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상대평가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좋으면 당신은 좋은 쇼핑몰이야 라고 이해를 해주고 상위를 노출시켜준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들이 이러한 적합도나 인지도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알고리즘을 조금 더 반영한 상태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또 판매를 진행하고 마케팅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은 판매가 잘 되어질 것이고 판매가 되어져서 리뷰가 달릴 것이고 리뷰가 달림으로 인해서 지수가 높아져서 점수가 높아져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상위에 노출된다는 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남들이 하나도 안 팔고 있는 물건 팔면 네. 남들이 하나도 안 팔고 있는 물건 팔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건 똑같습니다. 어느 검색어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할 때 상품명, 카테고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가 상품명을 정할 때는 세부 카테고리, 좀 상세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명조차도 키워드고요. 상세 페이지 자체도 키워드로 구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합도에서 보면은 상품명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상품명은 카테고리하고 일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하고 얼마큼 적합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이냐. 저 지난번에 카테고리 설명한 거 혹시 기억 못할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테고리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예를 들어 원피스일 경우에 유아동 원피스는 출산 육아 카테고리로 시작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판매가 되어져요. 그 육아로 가서 들어가는데 여성용 원피스는 여성 의류에서 분류가 되어져서 저세분류까지 가서 원피스까지 가고요. 반려동물도 원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원피스는 반려동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시작을 대분류에서 시작해서 세분류까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제품을 아이들한테 파는 제품을 반려동물에다 갖다 놓으면 노출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것처럼 카테고리를 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브랜드 재조사 당연히 정하는 거고, 맥때 가면은 해시태그 다는 부분, 검색 다는 부분에 있어서 해시태그도 얼마큼 잘 달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상위에 노출되는 저기 보면 그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이제 탈모 케어를 치면은 저는 머리가 좀 빠져갖고 탈모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 탈모에 탈모 치면은 여기 이렇게 랭킹 순위라는 게 나와요. 그 랭킹 순위 뭐냐면 예를 들면도 여기도 설명이 나오지만 적합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를 통해서 랭킹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랭킹이 여기서 이제 예외는 뭐냐면 이렇게 광고가 붙는 영역은 광고는 예외예요. 광고는 예외고 광고를 제외하고부터는 지수가 제일 높은 점수부터 쭉 아래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하면은 이 최신성이라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그 도매 플랫폼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제품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해요. 어떤 거냐면 지우고 다시 올리고 지우고 다시 올리고. 그게 뭐냐면 최신성이죠. 그 테스트를 그렇게 합니다. 야, 이거 새벽에 올리면 잘 될까? 아침에 올리면 점수가 더 좋을까? 월요일 날 올리면 좋을까? 일요일 날 올리면 좋을까? 제가 뒤에 강의하겠지만 휴일 날 올리는 게 좋답니다.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적어서 최신성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최신성이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판매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운다고 아무거나 다 지우면 안 되죠. 리뷰 달려 있고 판매가 되어졌던 거는 지우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새로 만들었죠. 그럴 때는 제목 다시 정하고 썸네일,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 다르게 바꾸고 상세 페이지 좀 바꿔서 새롭게 올리는 게 답인 거죠. 굳이 거기다가 그걸 지우는 순간에 이미 리뷰라든가 판매 실적으로 그 나름대로 걔는 실적이 있는 건데 걔를 빼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올리기 위해서 다른 마케팅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적합도, 왜 제가 적합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앞서 뒤에도 얘기했듯이 인기도라든가 신뢰도는 신뢰도는 뭐 내가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뭐 네이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인기도는 내가 쓰는 영역이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합도만은 내가 뭐든지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세 키워드, 상세 키워드가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나이키 유아 신발이라는 검색을 누군가가 하는 거야. 네이버에서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검색이 쭉 되어져서 나오는 상품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적합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상품명, 카테고리, 그 다음에 제조나 브랜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초저가 묶임도 있어요. 카테고리 묶임이 있는데 카테고리 묶임 말고요. 최근에는 브랜드도 묶어요. 브랜드도 묶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그래서 브랜드를 자기가 등록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로 등록이 되어 있고 상품 카테고리는 출산 육아, 유아자파, 신화, 운동화에서 실제 상품명은 나이키 키즈 에어맥스 이렇게 검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 계속 중요해서 있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를 얼만큼 적합하게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이라고 했을 때 나이키 신발, 나이키 운동화는 육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신는 신발일 수 있어. 학생 신발로 키워드가 잡힐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의 제품이 올라가죠. 그 카테고리에 유아 신발이 있으면 상품들이 그걸 안 사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카테고리를 상당히 많이 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품명하고 카테고리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름이 같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져가는 그 상품을 소개하는 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지는 상품명을 가능하면은 카테고리하고 일치시키는 형태에서 어떻게든 찾아서 선정해 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새해상 강조하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접근할 때 1차적으로 해야 하고 남들보다 우위를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상품명을 예를 들어 정한다면 브랜드, 상품 유형이나 특성, 모델, 그리고 색상, 사이즈 이런 것들 이제 적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검색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 이미지 검색이 아니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명을 정할 때 우리가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지명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그냥 되는 대로 0001, 0002, 0003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상품명이 파일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정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특히 요새 저는 구글을 많이 하는데 구글링을 할 때 보면은 이미지 검색 하세요? 네. 뭐라고 적으면 이미지 누르잖아요. 그때 그 상품명하고 받는 내 이미지가 나온다면 그것도 사진이 예쁘니까 그 사진 보고 찍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또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가 않으면 정해진 이미지대로 되지 않으면은 네이버의 이미지 검색 알고리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갖다 대면 내 상품들을 쭉 연결시켜줘요. 이거는 이걸 거다. 얘를 사진 찍으면은 이거에 유사한 제품들이 나와서 걔를 누르면 스마트 스토어로 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검색 데이터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비싼 카메라 안 써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면 충분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사진반이었는데도 좀 어렵긴 한데 시간 되면 조금 배우셔서 그 스마트폰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동 모드가 있어요. 그 수동 모드로 들어가면은 우리 DSLR하고 똑같이 그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주 비싼 카메라 아니라도요, 스마트폰 갖고라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조명은 자연이다. 그래서 이제 햇살을 기반으로 해서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들, 특히 이제 여기서 내 상품이 있는데 그것들을 프로듀서에 맡겨서 사진 찍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 뭐 예를 들어 자영업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만드시거나 이런 분들, 또는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품을 이제 하나 구매해서 그것들을 재등록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을 다시 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대량 등록 같은 거 할 때 남의 이미지 그대로 쓰면은 이 부분에도 걸립니다. 그 네이버의 이 부분에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과도하게 그 보정을 하거나 뭐 이미지 내다가 글자를 갖다 넣거나 아니면 그 1000에 1000이 아닌 뭐 300에 300 이런 정도 사이즈가 작거나 가이드에 안 맞는 이미지들을 쓰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브랜드나 제조업은 등록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제조업이나 브랜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상호를 계속 적어서 등록하세요.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넣으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상점이 내 쇼핑몰이 별거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내 걸 계속 넣어서 내 거를 등록시켜서 내 거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보면 이렇게 상품 속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들은 그 요청하는 것대로 다 체크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셔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속성은 다 등록한다. 이게 속성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가져가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뷰 이벤트를 만든다, 아니면은 뭐 포인트를 준다. 그걸 통해서 리뷰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최신성을 만드는 부분은 내가 할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찾고 많이 팔리고 평도 좋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제품이고 그러면은 노출은 잘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잘 팔려, 남들이 좋아해, 그리고 내 거는 남들보다 새로운 거야 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겁니다. 신뢰도는 어미징하지 않고요. 이 페널티 안 받고 이거는 뭐 당연히 하겠죠. 페널티 안 받으려고 고객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라면은 꼭 알아야 될 어떤 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 5가지 정도로. 먼저 상품명이나 검색 태그를 할 때 상품명은 제일 위에 제목을 다는 거고요. 검색 태그는 상품을 다 등록하고 맨 뒤에 가보면은 검색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10개까지 집어넣는 게 있으니까 그때 집어넣을 때 넣는 검색어. 그러니까 상품명에서 그 상세 페이지로서 검색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은 검색도 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49자 집어넣는 거에 못 집어넣는 부분은 밑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게 이제 검색 태그죠. 이런 걸 활용할 때는 세부 키워드를 쓴다는데 이 세부 키워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가 미추홀인가요? 네. 미추홀 무슨 동이에요? 도화동. 동화동.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인천 맛집하고 미추홀 맛집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천 맛집은 큰 키워드예요. 근데 미추홀 맛집은 그것보다는 좀 작아. 근데 여기에 도화동 맛집은 또 더 작아.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도화동 맛집을 검색하는 것보다 도화동 해장국 맛집이라든가 도화동 해장국이라든가 도화동 떡볶이 이랬을 때가 좀 더 세분화되죠. 그런데 이걸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 맛집이나 미추홀 맛집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올 가능성은 높죠. 왜냐면 구체적이잖아. 도화동에 떡볶이집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한 거야. 검색하는 사람 되게 적어. 그렇지만 그 작은 사람들은
나한테 떡볶이 먹으러 올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저 인천 맛집 떡볶이 쳐가지고 내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미추홀 맛집 떡볶이 쳐서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세부 키워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더라도 이제 해시태그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싸우면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붙어 있고 수십만 명이 붙어 있어. 어떤 해시태그에는 막 수십만 명이 붙어 있는 거 가지고 경쟁을 했을 때 내 거 노출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작은 키워드 한 1,000명, 2,000명만 검색을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1,000명, 2,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나하고 접근될 확률은 나하고 연결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검색 단가도 싸. CPC가 됐든 CPT가 됐든 어쨌든 검색 단가도 싸. 그럼 저희들은 소위 말하는 판매 효율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매출 증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세부 키워드를 좀 구매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단백질 보충제를 팔아. 그러면은 뭐 LBO 단백질 보충제. 그러면은 LBO는 브랜드명이야. 단백질 보충제는 기능적인 요소야. 기능적인 요소. 그럼 그 앞뒤에 뭘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 보충제를 찾을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몸에 좋은?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근육. 뭐 근육 뭐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근육 강화 그럼 이것도 큰 키워드가 돼. 그러니까 조금 다른 키워드를 찾아야지. 근육. 또 뭐가 있지? 헬스장, 음료. 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팔려고 하는 큰 거를 놓고 그 중간에 얘를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를 생각해내면 넣기가 좀 편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검색 탭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고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로 할까? 팁 하나는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제품 사는 사람의 상품에 들어가서 있는 해시태그 가져온다. 그게 제일 빨라요. 네이버가 자동으로 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남들이 쓰는 거, 내 경쟁자들이 쓰고 있는 해시태그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놈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 걸리겠지.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일 쉽게 그 검색 태그에다 달 때는 남의 거 벤치마킹 하셔서 그거 베껴오는 거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의 형태는 검색입니다. 어떤 특정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검색이고요. 포털에서 진행하더라도 검색입니다. 검색을 통해서 내 제품을 볼 수 있는 내 상세 페이지까지 접근을 해요. 그건 상용주자 문제야. 그 구매 전환율인데 그건 다른 얘기야. 그런데 상대편이 나한테까지 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고민하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거 땀이 많이 나니까 불나가지. 왜 이렇게 더워? 저쪽 밥보다도 더운 것 같아. 난방 시스템 여기 나쁘면 안 돼 있나 덜 켜져 있나. 저 끝에 계신 분은 온도를 더 낮춰보세요 다. 근데 이게 공공기관 거는 온도를 낮춰도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 그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갖다 붙이는 거야.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글 쓸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글에다가 열심히 써놓은 거, 왜냐면 거기다 쓰기 귀찮으니까 한글에다 열심히 쓴 거 쭉 카피해서 그대로 옮겨 넣어.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이버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니까 그런 거 카피해서 옮길 때도요. 달락달락 옮겨 놓는 겁니다. 조금씩 텀 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부 키워드 입력할 때요. 이거 상품명 입력할 때 가끔 저희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복사 쳐서 넣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 네이버에서 되게 번잡하세요. 괜히. 별거 다 신경 써. 저런 것도 관심을 가져. 굳이 안 가져도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최신성의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 주는. 사실 저도 이거 이번에 자료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쇼핑몰 운영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키워드를 뭐 예를 들어 A, B, C, 했을 때 A, B, C라고 된 거를 카피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A, C, B라고 썼을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뭐죠? 그 키워드 얘를 몸에 좋은 개만 카피해서 갖다 놓는 건 상관없다고 보는데 얘를 전체를 여기서 이렇게 긁어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44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뭐 주름개서 그거 하나 갖고 오는 건 괜찮고요. 아까 제가 블로그 쓸 때 다락다락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품명이나 이런 거를 쓸 때도 음. 만약에 똑같은 상품이면 그 예전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격 비교나 이런 거에 나오기 위해서 제일 잘 나가는 업체의 그 상품명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쓰는 게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복사해오지 말라는 거지. 쓰라는 거지. 직접 쳐서 넣으라는 거지. 복사 기능을 알아차린다는 그러니까 걔를 그러니까 경쟁제품과 똑같은 상품명을 가져오는 거는 전략적으로 괜찮은데 걔를 복사해서 붙였을 때 최신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보다 스텝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쳐넣으라는 거죠. 입력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세부 키워드를 찾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자동 완성 단계. 여기다가 탈모라고 치면 밑에 이렇게 쭉 늘어서요. 많이 보셨죠? 이거는 구글뿐만 얘만 아니고 구글 똑같습니다. 구글에다가 쳐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이버만 제가 사진을 갖다 놨는데 만약에 자동 검색 찾을 때 구글에서 찾아도 돼요. 구글도 똑같이 저렇게 하면 구글도 이렇게 쭉 자동 완성이 생깁니다. 저 중에서 얘를 탈모는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그러니까 탈모보다 작은 뭔가 사실 여기 있는 거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탈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어보셨는데 사례를 사실 이게 다 사실 다 큰 단어들이야. 이거보다도 좀 더 작은 걸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동 완성 끄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보통 신경 안 쓰니까 무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넣는 것들이죠. 자기한테 맞는 것들 그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자동 완성을 시킬 때 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연관 검색어가 그 네이버 검색창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치면은 맨 밑단에가 있어요. 연관 검색어가. 거기서 나하고 맞는 단어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탈모제 때 컴퓨터 이런 거 가져가 여성 탈모로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등록할 때 피부 탄력, 피부 노화 방지, 피부 주름 개선 이렇게 하면은 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피부 탄력이 있으니까 뒤에는 그냥 주름 개선, 미화 방지 그러면 피부 노화 방지가 이게 같이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로 잡혀요. 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탈모를 할 때도 여성 탈모, 남성 탈모 이렇게 하다가 보면 탈모로 인해서 삐 소리 나요. 검색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탈모라는 거 쓰고 여성이나 아니면 남성은 따로 가져가도 상관없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는 분들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블로그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블로그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블로그 키워드를 설정할 때 제일 적정한 게 뭐냐면 이 연관 검색어를 가지고 잡는 부분들이 제일 적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네이버 광고를 쓸 때예요. 네이버 광고에 검색 광고라는 거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업자 갖고 계시니까 여기 등록을 하면 되시고요. 거기에서 도구에 가면은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라는 걸 활용해서 누르면 최대 5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대표 키워드를 그러면 여기 밑에 쭉 키워드들이 써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월간 검색 수하고 이 클릭 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색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클릭 수가 적은 거를 찾을 거냐 검색은 별로 안 되는데 클릭 수가 많은 걸 찾을 것이냐 그랬을 때 검색은 얼마 안 되는데 클릭 수가 많은 걸 내 키워드로 가져와야 돼요. 그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떡볶이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말 찾는 사람은 적은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방문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검색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클릭수가 적다는 얘기는 나까지 올 확률도 적다라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를 찾을 때 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는 도구도 되게 많이 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키워드.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편해요. 블랙 큐이.
이 블랙퀸은 그나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디폴트는 네이버로 잡혀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블랙퀸이 한번 들어가 보셔서 검색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쭉 검색어에 대한 모든 통계 자료가 쭉 나오다가 맨 밑에 뭐가 나오냐면 네이버 PC와 네이버 모바일에서 어떻게 배치될지.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어때요? 딱 검색을 했는데 파워링크가 쫙 달리고 막 그 뉴스 달리고 내가 저 찾으려고 하는 정보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파워링크가 빠지고 바로 뷰 탭부터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때는 뉴스 탭부터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나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내가 든 키워드가 광고가 많은 키워드면은 얘가 PC에서는 파워링크부터 나옵니다. 저희 모바일에서는 그냥 뷰 탭부터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색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공략할 때 예를 들어 광고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쭉. 백 대표님 들어가 보셨어요? 아, 네. 그 밑에 쭉 나오죠. 아, 네. 그 순서들. 들어오고 있어요. 그 키워드가 네이버에 어떤 순서에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해줍니다. 그래서 광고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 쓰지 말아야지.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걸리는 이 키워드는 파워링크에 제일 먼저 쓰이는 것들이 되면 그거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광고가 엄청 많다는 얘기고 내 키워드가 노출될 확률은 상당히 적다. 그런데 파워링크가 없고 얘가 바로 뷰 탭이라든가 아니면 뉴스 탭이나 다른 걸로 가는 게 제일 눈에 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죠. 그 키워드는. 진 대표님 졸리신가 봐. 이해 가세요? 네. 주무세요.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거 말고도 이제 이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제일 적정하고 사용할 것들 쓰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초보자들한테는 얘가 제일 편하더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더라고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도 올려보고 저녁에도 올려보고 11시에 올려보고 1시에 올려보고 별짓들을 다 했는데 나오는 데이터의 근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휴일에 올리는 게 최신성에는 좋다. 이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최신성으로서 뭔가를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을 굳이 노력 안 하면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매 플랫폼에서 물건 갖다 팔 때 같은 것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 같은 경우처럼 내 제품이 남들보다 빨리 많이 정확하게 노출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져갈 때 이 최신성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요. 약 2주에서 4주 정도 노출을 확대시키겠다는데 이때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광고랑 홍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단순하게 빨리 올렸다고 해서 최근에 올렸다고 해서 등록해주면 최근에 올렸으니까 너 내가 리스트에 올려줄게. 근데 네가 뭘 하는 건데 넌 뭘 하는 건데 네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어. 그럼 넌 올려줄게.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부분들의 지표들도 같이 가는 것들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리뷰가 다니는 게 좋다. 빨리. 그 중에서도 포토리뷰를 이들은 제일 좋아한다.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한 달 후 사용하고 올리는 리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포토나 한 달 올리는 리뷰 같은 것들이 바로 달리면 좋다. 그래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신일성 올리면서 가까운 동생 보고 물건 하나 사라고 해서 빈박스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도착할 때쯤에 그 친구가 리뷰 달게 해주는 사진은 내가 보내주고 제가 해본 짓입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스마트 찜 하자고 막 품앗이 하자고 하는 것도 많은 것들처럼 사실 그들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들인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밀폐용기를 팔았는데 밀폐용기를 스마트 스와 처음 이렇게 교육받고 상품을 한 12개가 13개를 밀폐용기를 등록을 시켰어요. 광고박스를 하면서 몇 번씩 칠대가면서 한 2, 3일 동안 쭉 등록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주문 처리 어떻게 하지? 여기 그 공장 평택 공장하고는 어떻게 얘기하지? 뭔가 꿈에 붙어서 통장도 한번 다시 보고 이랬는데 열흘이라도 안 팔리는 거야, 한 개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심지어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앱도 그걸 안 썼고 예전에 그 알람은 샵뭐 있어요. 그 알람 해주는 거. 그걸 깔았는데 걔가 뭐가 연동이 안 잘못된 건 줄 알고 두 번 세 번 지우고 다시 깔고 세 번 연동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11일째 우리 아내가 사줬거든요. 그다음부터 지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올려놨다고 해서 되는 건 맞진 않아. 그러니까 올려놓고 뭔가의 액티비티가 좀 있어야 되고 네이버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너 혼나요.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놔둬요. 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정하게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난주에 사례 든 것처럼 뉴스에 나와요. 한 3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빅박스 거래기.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혹시 마케팅에 쓰실 분들 쓰세요. 뭐냐면 대량의 아르바이트생을 뽑습니다. 대량의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대량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업체의 제품을 사게 합니다. 그 제품을 사면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빅박스와 그 카톡으로 사진 몇 장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르바이트생은 빅박스를 받은 날 그 포토 리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그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방법들. 그래서 그 사진 되게 많이 찍어서 왜냐하면 같은 사진도 계속 찍으면은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3만 4만 건인가를 진행하다가 걸려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가진 돈을 먹었다는데. 근데 인사이트는 존재합니다. 할 수 있겠다, 재밌겠다. 영향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아. 여기서 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빅박스 보내주기. 대신에 이제 결제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걔한테 그 정도 줘야죠. 조금만 차이 나한테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스스로 빼고. 빅박스 말고 내 스마트폰 보면 직접 배송 있잖아요. 네? 직접 배송. 네, 직접 배송도 있어요.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직접 배송을 할 경우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뭐 워낙 먼 거리고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가까운 데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네이버가 부지런하니까 송장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직접으로 딱 한 번 해봤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송 보내기 뭐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있었는데 다 이게 그들도 저기 사업 때 원격을 만들었겠죠. 전 지역 전국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구매평, 구매 후기는 꼭 쓰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한테 물건 사면 무서울 것 같아요. 막 톡톡, 카톡, 문자, 심지어는 나중에 전화까지 해서 구매 후기다게 막 이렇게 독촉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성과는 좋은데 그분한테는 다시 그걸 안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시면 톡톡 같은 걸 통해서 잘 받으셨어요. 다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구매 달아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매 후기는 좀 많이 달리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최근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포토 영상 밑에 포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잘 쓴 거를 베스트 포토 리뷰스 있죠. 그런데 픽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지정하는 건데 이거 딱 하면은 고객한테 문자가 나갑니다. 메시지가 나갑니다. 당신의 리뷰가 포토픽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포인트 1,000원이나 주면 돼요. 그거 안 주고 그만 픽 날리면은 고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뭐하러 이런 거 알려주잖아 알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주면서 요즘 쿠폰 50포인트라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리뷰를 쓸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고객들한테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제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를 상세 페이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내용을 그 PDF 이렇게 놓고 잘 제가 캡처한 것처럼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잘 해서 얘를 그 상세 페이지 칠해를 위에다 갖다 놓는 거죠. 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세 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먹히는 게 있는 거죠. 아 이거 좋은 거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리뷰잖아요. 영화 잘 되려면 영화평이 제가 옛날에 영화 사업 보고 있었는데 영화 잘 되려면 영화평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전 시사회를 했는데 영화평이 개판이다 그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아 이거 공짜로 보여줬는데 공짜로 보러 온 사람들이 평도 안 줘도 정말 짜증나요. 어쨌든 얘를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는 죄송합니다 표현 섹시해지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그 섹시함에 반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쳐다보고 구매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활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광고해야 돼요. 결국은 광고해야 됩니다. 근데 광고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내 걸로처럼 어마어마하게 활성화시켜 놓는 것들이에요. 그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접근 경로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잡히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워드 광고라고 하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죄송합니다.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검색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색이 그냥 검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초보자들이 광고를 시작할 때는 쇼핑 검색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쇼핑 검색이라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 키워드 검색이야. 근데 네이버 쇼핑에 와서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들어와서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게 쇼핑 검색입니다. 이해가시죠? 저희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뭐 블로그까지 포함하고 신문까지 포함한 전체 검색에 대한 검색을 보겠다는 건 키워드 검색. 쇼핑몰에서만 검색 광고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키워드 검색. 근데 이때 보면은 이 쇼핑 검색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품, 제품,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제품이나 브랜드는 공장이 있거나 자체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 얘기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세 개가 뜨는데 맨 앞에 있는 상품, 쇼핑 상품형을 선택해서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요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니까 그게 네이버 쇼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이버 쇼핑은 따로 있는 거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체크를 해서 얘를 입점시키는 거고요. 이 네이버 쇼핑 안에는 오픈 마켓도 있고요. 일반 마켓들 북한에 들어가요. 일반 그 자체물들, 무신사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입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쇼핑 검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노출시키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되게 많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쪽 영역을 좀 더 많이 봐주는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쓰는 부분들이에요. 전략적으로 쓰는 부분인데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최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몰리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브랜드 매칭이라는 게 또 하나 생기는데 브랜드들만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걸리는 건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 매칭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겠어. 그런데 도저히 광고를 하기나 뭐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유사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른 놈하고 묶여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검색해서 얘가 검색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볼 거 아니에요. 가격이 같아도 또 한 번 들어가 봅니다.
그때 내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놨거나 썸네일에 대표 이미지가 상당히 좋거나 그러면 접근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럴까? 호랑이 등탄다고 그러나요? 남의 거 타고 들어가는. 근데 이때 단점이 뭐냐면 최저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다 똑같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단속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게 이거는 이제 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의 제품이고요. 가격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도매 플랫폼에서 물건을 갖다 서치해서 판다고 할 때는 이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최저가가 아니라도요 한 300원, 400원 비싸더라도 이 5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저수적으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노출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인기도 중에 하나가 클릭수라는 게 있잖아요. 찍고 나한테 들어온 것도 잡히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내 거를 납고 타고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우리가 여기 이제 자사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자사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게 소싱이잖아요. 어떤 제품을 갖고 와서 어떻게 팔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사 제품을 갖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업 같은 것들 사업 케이스 쓸 때도 그런 거 하지만 저희들이 창업 아이템을 찾는다 했을 때 뭐 기업에서 할 때는 그러잖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찾을 때 뭐 스태프니 브레인스토밍이니 뭐니 하는 아이디어 발탁법들을 엄청 활용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해야지 그나마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고 그 제품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상품들에 관심을 갖고 찾는 것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쇼핑몰이 4개가 있는데 매출 별로 없어요. 요새 별로 안 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거 공부하면서 좀 키워야 되겠어요. 다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룩장을 받아요.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쿠팡 MD가 전화 와서 요새 누룩장 같은 거 많이 찾는데 제품들을 엄청 찾더라고요. 혹시 가지신 분 쿠팡에다 연락해 보세요. 누룩장 같은 걸 찾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누룩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 누룩장을 쿠팡에 입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입점을 좀 해달라고 노출을 많이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물류창고에다 2,000개만 넣어달래. 그럼 자기들이 당연히 고하겠다고. 그런데 그거는 사는 사입은 아니야. 판매되면 대신에 결제는 쿠팡의 결제 7대3이죠. 근데 쿠팡에 2주 결제를 해주겠대. 조건도 좋아. 그런 것들처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도 누룩장을 목포에서 받은 건데 그 전화 오기 직전에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룩장이 검은 게 있고 블랙이 있고 골드가 있어요. 블랙하고 골드하고 무슨 차이냐고 물어봤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세요. 그랬더니 역시 안 샀어요. 네, 사실 이제 요리 만들 때 효과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뒤늦게 맞죠. 그래서 뒤늦게 들어서 걔를 다 글로 바꿨어.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글로 다시 바꿔 넣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화장품 좀 아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설명 못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관심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인터넷 쇼핑몰 진행하고요 6개월이면 되게 힘들어요. 1년이면 반 이상 그냥 이제 자기 제품 안 하는 거면은 쇼핑몰 하면 되게 지치거든요. 어렵고. 근데 이게 더구나 자기가 관심도 없는 거 하면은 더 지쳐요. 상품이.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려면 제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걸 해야 걔가 확장성을 가져요. 새끼친다고 그러죠. 얘로 인해서 다른 제품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막 이제 들뜨는 거죠. 갑자기 자전거 용품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하면 되게 깔리는 거죠. 자전거를 하면 자전거 안에서 라이트도 하고 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갑자기 막 뛰면은 되게 이제 서로 힘들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배송이 좀 쉬운 것들,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배송이 쉬워야 되고요. 물론 이제 자기 작품 하면 괜찮아요. 막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스팩을 넣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러는 여러 가지 우리 마켓컬리 같은 거 팔겠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거 이게 위탁 배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렵고 힘들고 벅차고 지치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지양해서 처음에 나중에 사업체가 커지고 조직도 갖춰지고 인력도 구성이 되어지고 물류창고도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한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보면 혹시 스타일 난다라고 아세요? 들어봤죠? 로레알에 7천억에 팔린 그 의류 회사.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스타일 난다는 로레알에 팔리기 후에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럴 겁니다. 카페24에서 그냥 팝니다. 자기네 제품은 없어요. 카페24에서 이커머스 호스팅이라고 그러죠. 커머스 호스팅을 써서 카페24를 운영해요 그냥. 그리고 왜냐? 걔네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디자인을 만들고 걔네들을 팔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 목표지 자기네들 쇼핑몰 안에 운영을 자기네들이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자기네들 역할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큰 회사도 그냥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런 데서 그냥 파는 거야 그냥. 왜? 자기네 핵심 가치가 그게 아니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 말인가 마켓컬리가 김승기 대표가 큰 빌딩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팀이 직원이 50명 될 때까지요 공유 오피스 썼어요.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흩어졌어. 그리고 김승기 대표 사무실 방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식 돌아다니면서. 왜? 그들의 핵심 가치는 배송이야. 그러니까 물류창고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내 사무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처음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도 적절하지 않나. 좀 다른 얘기였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예를 들어 2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내가 평균치만 해도 20%가 성장한 거야. 그런데 성장이 안 되는 제품을 하고 있어. 이미 이렇게 거꾸러지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대왕 카스테라라고 있었지, 대만. 네. 그거 한참 유행하다가 그냥 쫙 망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일시적 유행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얘가 지속적으로 나한테 수익을 주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는데 그 다음부터 떨어져. 물론 있어요. 되게 돈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까먹으면서 이렇게 뭐죠? 꽃감 빼먹으면서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요. 갑자기 이렇게 막 뜨는 것 같은 사업을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찾아야 될 사업 아이템은 가능하면 성장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성장이 가능한. 그게 뭘까? 성장이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 뒤에 다시 얘기하겠는데 뒤에서 뭘까? 고민 좀 해보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업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이 상품도 마찬가지 같아요. 관심과 호기심이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관심과 호기심이 없으면 상품 소식이 안 되는. 예를 들어 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간판에 뭐 물건이 막 팔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 지나가면서 막 사람들 몰리니까 길거리 가기도 귀찮고 피곤하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는 아닌 거라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뭐지? 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런 게 팔리네? 그러면 저게 내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저런 게 앞으로 계속 팔릴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품을 소싱할 때 이 제품이 트렌드라는 거 있잖아요. 메가 트렌드. 그래서 이제 연말에 많이 나오는 책들 있잖아. 코리아 트렌드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트렌드 예를 들어 이런 거 지금 1인 가구가 는데 트렌드 1인 가구가 느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1인 가구가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먹는 거겠죠? 그럼 먹는 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가정합편식 MRO겠지? 그럼 나는 MRO 어떻게 팔아야 되겠는데? 근데 1인 가구에
분석은 뭐지? 젊은 애들인가? 나이 든 사람인가? 최근에는 1인 가구의 배속 그 중에 50대 이상의 노인 그 1인 가구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찾아간다고 하면 식품을 그건 성장 산업이거든요. 지금 HMR 시장은 매년 1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가정 판매시가 마켓 권리가 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제품을 내가 찾을 수 있거나 반려동물 시장도 계속 크고 있어. 앞으로도 클 거야.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년 지금 아이들이 얼마 태어나죠? 한 30만 태어나나? 20만? 앞으로 50년 이내 되면 우리나라 이거 반으로 줄어요. 끔찍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게 그런 것 같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산업은 옛날 산업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인구가 줄면 인구가 주는 거에 따라서 산업도 변할 거고 산업이 변하면 경제활동이 있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변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 30만밖에 안 태어나는데 매년 65세 이상은요 80만 원, 100만이 그렇게 유입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 나이 때는 80만, 100만이 태어났거든. 1년에.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경제활동이 있고 그럼 그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 그 성장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되는 제품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산업적인, 트렌드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농촌 쪽을 대상으로도 뭔가 있을 수 있어. 거기 노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영역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몇몇 아이템들은 지방에 있는 몇몇 대학하고 한번 해봤는데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들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2020년에 33.9%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전체 유통시장의 시장 규모는 400조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그 시장 규모가 190조였어요. 그럼 대충 몇 프로예요? 49%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그 온라인으로 이커머스로 판매되어지는 영역들의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시장 침투율은. 그렇다면 아직 저게 온라인으로 안 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 그 다음에 강의하겠지만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하는데 중국에서는 왕들이 자동차도 팔아요 그걸로 라이브 커머스로. 아직 우리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걔네들의 그 온라인 그 침투율이 상당히 센 거죠.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선을 건너서 모바일로 가면서 모바일 영역은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나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산업적으로 발전돼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 우리는 밑바닥부터 가다 보니까 그 고객 경험이라는 게 거기서 멈췄었는데 그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넘어갔으니까 유선을 깔 수 없으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무선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보다 좀 나아진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분명히 침투가 낮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한 영역의 제품들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온라인에서 내가 제일 먼저 판다 라는 부분들을 가져갔을 때 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선점입니다. 그 선점을 누가 먼저 해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을 때 이러한 고민들도 좀 해보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정말 오프라인형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 저거야 라고 지랄할 게 아니라 저거를 내가 온라인으로 팔 수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면 저거를 어떻게 상품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래서 아까 관심과 호기심이라는 얘기하는 부분이 그 영역이니까 그렇게 찾을 수 있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다른 사람보다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 좀 더 남들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져가는 영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보다 최저가야 라는 부분들 제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내가 자기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기 제품을 파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의 제품을 팔던 경우에는 우리 라이브 커머스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상품은 그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제품만 파는 남들은 다 요거만 팔아.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세트로 파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차별화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365일 달력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시즌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팔리는 제품이 한여름에 팔리는 제품이 있고요. 선풍기 같은 것처럼 꾸준히 사기적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략적 정책적인 입장들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아니 들어와야 구매 전환을 시키죠. 뭘 하든 평균 구매 전환율이 2% 언더거든요. 2% 미만이에요. 근데 저걸 만약에 내가 10%까지 구매 전환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이건 상세 페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건데 일단 들어오고 봐야지. 그러려면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십시다. 그러니까 되게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건어물 얘기한 것처럼 건어물을 예를 들어 그 저기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어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왜냐하면 그 재차 말씀드린데 고객은 그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원하지 내가 주는 정보를 듣지 않아요. 나는 내 얘기 막 해. 내 얘기 하는데 고객은 그 얘기 필요 없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이런 건데 그가 듣고 싶은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쫓아서 궁극적으로 내 스마트 스토어까지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쓸 말이 없어서 화장품 팔 때 화장품 기능들만 쭉 갖다 놔. 그리고 내 걸 오세요 그러는데 내 경쟁자는 그 여성분이 파시는 분은 자기 사진을 올리는 거, 메이킹 하는 거, 뿌리는 거, 동영상도 하고 막 해. 그건 잘 팔리겠죠. 나는 거 못 하잖아. 나는 그거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러면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여성 창업자분을 봤는데 이거 저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그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해요. 속옷을 팔아요. 사장이야. 근데 그분도 무슨 저기 그런 거 노출증이 좀 있을 수도 있어. 관종일 수도 있어. 그것도 일부 있겠지. 근데 자기가 본인이 항상 그거 몸매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자기의 브랜드를 높여. 대단하다고 봐요. 자기 상품을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들을.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람이 모델한테 옷 입혀놓은 거 해놓거나 마네킹에 옷 입혀놓은 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홍보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팔로우하면서 좋아할까? 아니잖아요. 그 실제 사장이 그렇게 하니.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의류 파시는 분들은 본인이 옷 찍고 계속 올리거나 뭐 하는 거니까 그 가정간 배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먹으면서 근데 그랬어. 그 번호를 하시면서 번호를 요리 이렇게 해갖고 옆에 술잔 놓고 거기서 같이 짠하고 맛있는 거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살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악에서 했을 때 번호를 하나 어떤 분한테 줬어요. 여성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찍었어. 근데 그분이 좀 처음에 팔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장사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 본인들이. 젊은 분들 만들더라고요. 그런 걸 사서 자기가 본인이 먹으면서 그 사진도 동영상으로 찍고 그런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세 페이지 블로그에 옮겨놓는 건 전혀 도움 안 돼요. 안 하니까 못합니다. 그냥 그런 시간이 있으면 키워드 하고 하세요. 그 시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셜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니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에. 그 검색이 나한테 걸렸어. 내 블로그에 걸리든, 내 인스타그램에 걸리든,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걸리든. 검색이 되어지면은 그 액션이 구매로 가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타깃형 관계가 된다는 것들. 그 배너보다는 노출이 잘 된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저기 코스트 퍼 클릭, 코스트 퍼 타임, 이 밀 같은 경우, 코스트 퍼 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요새 CPC로 하죠. 클릭한 만큼 돈 내는. 그래서 그 광고에 가보면 도구라는 게 있고요. 도구라는 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에 한 5개까지 최대 5개까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5가지 검색을 하면 쭉 검색이 되는데 특히 이때 주의 깊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수, 클릭 수, 클릭 수.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 보면은 검색 수는 작은데 클릭 수가 높은 거. 이거를 찾으면 우리가 구매했을 때 효율이 좋은 키워드가 되는데 이때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학생, 고등학생 책상, 학생 책상을 눌렀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학생이라는 거, 책상이라는 거에는 클릭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검색수는. 그런데 검색수. 근데 클릭률은 1.5밖에 안 돼. 아니, PC로 볼게요. 0.85밖에 안 돼. 그런데 학생 책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생 책상으로 했을 때는 100명밖에 검색을 안 해. 근데 클릭률은 1.6, 2.3까지 높아져요. 그럼 우리는 그 키워드를 선정할 때 학생 책상이나 얘를 잡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검색수는 되게 적은데 많은데 클릭수는 되게 적은 거는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키워드 거야. 돈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사업을 잠깐 옆에서 봐주는데 거기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저 프로젝트에는 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램프가 조도가 떨어져서 얘가 약해져요. 그리고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저 램프의 램프를 리필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만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 램프를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사와요. 되게 많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저 사업에 뛰어들어 있어요. 뛰어들어 있는데 저 사업의 기본은 뭐냐면 이 학교가 방학 때가 되면은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은 업자들이 와서 저거를 고등학교나 이런 데 싹 청소를 해주고 램프를 다 갈아줘야 돼요. 저거는 일정 기간 들어가면 램프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시장에는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 요새는 대형 모니터 쓰잖아요. 얘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대형 공간에서는 저거 쓰는데 소형 사무실에서는 옛날 조그만 램프를 썼는데 이것도 안 써. 이게 다 그냥 큰 모니터 쓰기 시작하죠. 디스플레이, LCD를. 그러면서 저 시장이 되게 죽어 요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보니까 저 램프에 있는 키워드가 그 업체가 관리하는 키워드만 해도 10,000몇 개가 돼. 그 10,000몇 개를 업계에다 맡겨놓고 매일 등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업체가 그렇게 경쟁을 해. 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다른 식으로 이제 학교 근처에 전략적 파트너들하고 하는 부분을 다시 바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 키워드가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돈은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이 효과가 있는지도 판단이 안 돼. 그거 같아요. 내가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통제 범위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키워드가 먹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 한 3개월 고생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제품은 고객이 찾을 때 그렇게 안 찾아요. 저 모델 넘버를 안 찾아. 저 모델 넘버로. 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후지 프로젝터야 하고 그냥 막 전화해. 그 모델 넘버 불러줘. 그게 맞아. 근데 그 모델 넘버 안에서도 제가 다 틀려. 안에 들어가는 게. 그거 틀려도 돼. 그렇게 샘플트 같아요. 그런 거는 키워드 광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광고를 정할 때 그러한 역할들도 있다. 괜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들은 거 많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대충 걸러서 인사이트만 얻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거 뭐죠? 그 푸마시방에서 서로 찜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찜도 점수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합도, 인기도 그리고 그 신뢰도에 올라가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점수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더 그 가산점 플러스 2점 플러스 3점 정도 줘서라도 그 상부에 등록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서로 그 단톡방 통해서 찜 플레이도 한번 해보세요. 후하시지? 그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누르는 거 아시죠? 어떻게 누르는지. 그런 것들 통해서도 좀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이버 톡톡 쓰시죠? 네이버 톡톡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열심히 홍보글만 올라올 겁니다. 맨날 상위 노트 시켜주겠다고 올라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다고 안 보지 마시고요. 꾸준히 보세요.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어주는 영역들이 그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 강의 안에 있는데 기획전이나 럭키투데이에 올리는 부분들은 이건 이제 저희가 인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뭐냐면 물건이 안 팔려도 좋은데 이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클릭수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거에 접근이 되는 거야. 기획전이 올라왔으니까 물건이 안 팔려도 좋은데 누군가는 궁금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클릭수가 늘어나면서 인기도가 올라가는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뒤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료를 하나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판매가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판매 가격을 정할 때 판매가는 공급과 비용, 마진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판매할 때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비자한테 가격을 깎아준다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뭘까? 마진을 줄일 겁니다. 내가 한 20% 마진인데 10% 마진 줄여서 그 10% 마진 줄인 것만큼 가격을 싸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단순한 판단이죠. 근데 그거보다는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들, 예를 들어 가깝게는 공급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루어지는 그 택배 수수료를 낮추든지 뭔가를 낮추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마진은 절대 손대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할 거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매출을 엄청 늘리든지 또 하나는 비용을 엄청 줄이든지. 비용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람 자르기 이런 거 하잖아요. 큰 기업에서는. 근데 어쨌든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꾸준히 해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비용 절감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가격 경쟁에 집어넣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내가 위탁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내 제품이 아닌 걸 팔 때 차별화를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색상적인 부분을 고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색깔만 바꿔도 사람들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에 위치에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한번 노력해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브랜드를 좀 만들어내는 것들, 내가 내 브랜드 만드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은 아니에요. 한 2년 전에 만난 후배가 저를 찾아왔는데 종이 딱 2장을 줬더라고요. 선배님 상무님 이런 업체 좀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미국에서 그 의류 브랜드를 갖고 온 거야. 이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 브랜드를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크로커다일, 예전에 크로커다일 레이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파는 친구 알았는데 크로커다일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크로커다일 레이디라는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크로커다일 레이디를 판 거야. 그거는 동대문에 있는 업체가 그 브랜드를 사서 그걸로 저 프랜차이즈를 했었던 거지. 있었죠, 그런 브랜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서 브랜드 사오는 것들도 중요하고
얘기가 또 옆으로 좀 빗나갑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상표 등록 꼭 하세요. 그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어쨌든 성공하면 되게 성공하면 그 브랜드 팔았을 때 제가 미디아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상표 등록을 했는데 상표 등록을 할 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쇼핑몰 운영에 대한 상표 등록만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우리은행에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 그 저기 하나로마트에서 매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골프에 빠져 있었는데 저보고 골프 용품도 같이 내라고 그래서 그거 뭐지? 그거 자기가 돈 줄 테니까 그것도 같이 내라고 해서 같이 넣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드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아띠가 친구래요. 한국말로. 근데 우리 그 아내가 그 한국어 가르치는데 국립국어원에 아띠가 순수 한국말로 친구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 게 없대요. 우리들끼리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띠가 친구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드 아띠야. 친구와 함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좀 조합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저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잖아요. 외국 말 갖고 사람들은 무슨 이탈리아 말이에요. 미드 아띠. 근데 그 친구의 관점에서는 골프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프 장갑이나 골프 용품에 그 브랜드를 넣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은 못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가 저기 그 옛날에 기업에 있었던 친구가 중국에 오래 있다 왔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 여성용 그 속옷하고 레깅스를 팔재요. 우리 브랜드 붙여서. 너 자꾸 그런 거 만드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상품화 되는 거죠. 대구에 있는 섬유업체가 의류업체가 서울에 있는 대형 업체에다가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남아서 이 남는 물량들을 중소업체 브랜드가 있으면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놔주세요. 그리고 내 브랜드로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파는 것들도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품 소싱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약해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든 해외에서 브랜드를 사오든 그 외국에 여행 다니다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한국 모르거든요. 이거 아주 큰 브랜드. 그런 거 사오면서 거기다가 이거는 이탈리아의 그 어느 지역에 뭐 알고 보면 시골이죠.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그 3대째 내려오는 뭐 이런 그렇게 하면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브랜드에. 제가 어려운 말 썼나?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것 그 내가 갖다 쓴다고 협조 받아서 갖고 와서 여기다 브랜드를 달면서 이거는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끝 시골에 있는 어디서 거기 있는 장인이 열심히 만든 옷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물건이야 여기 동대문에서 만드는 거고요. 제가 편법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할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보면은 저는 그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는 아니라 지금 뭐 아닌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건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동대문에서 그 잡화를 해요. 그걸 파는 거 뭐 이거 4개만 한 데다 칸칸이 쌓아놓고 뭘 하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느 제품은 안 팔리고 남아 있어.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 막 1,000원, 2,000원에 이렇게 팔아요. 저거 땡처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거. 땡처리로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이시라는 데지. 옛날에 뭐 사업대 제휴 때문에 만났는데 걔네들은 옷 땡처리에서 파는 업체는 지금 코스닥 등록돼 있죠. 수천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회사로 바뀌었는데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가 보면은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숙명은 신상품을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스타가 있고 덕이 있고 캐시카우가 있는 것처럼 항상 자기 상품을 좀 검토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감소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고 대한 고민들 자세히 보면은 실제 물론 이거 말고도 요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안 파면 판매되지 않는 요소들이. 근데 그런 것들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도매 플랫폼을 통해서 위탁 배송을 할 경우에는 쓸데없는 걸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지우는 게 나아요. 그런 것들 찾아서 지우면서 쇼핑몰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 비용을 줄이는.
그리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에 랭크 안 되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상품이 좀 잘 팔려야 어쨌든 상위에 리스트돼서 매출이 되지, 저 뒤쪽에 가서 리스팅되면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뒤에 있는 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검색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썸네일, 그 썸네일 대표이미지요. 대표이미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명확하고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이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중요한 거는 그 특히 그 다른 상품 갖다가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통업체에서 받아서 팔 경우에는 그쪽 이미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이미지 사용. 진짜 이미지가 없으면 방법은 뭐냐면 상세 페이지에서 네모나게 자르세요. 그래서 걔를 숫자를 확대를 해서 걔를 갖다 쓰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의 거하고 똑같이 했을 때 같이 검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에 작용을 하냐면 아까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 때문에 그 지수가 낮아질 수 있는 영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잘 기획하셔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이 제품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이 제품을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 것들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썸네일 다음으로 이건 것 같아요. 가치. 그리고 좀 더 그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한 것들. 주방용품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극단적인 예입니다. 주방용품 하면은 주 대상 고객이 누구예요? 어? 여자. 그런데 아닐 수 있잖아. 1인 가구들 늘어나니까 남자. 그리고 또 알아. 그 저기 우리 그 선생님도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가정일 남자들이 하지 않아요? 나이 드시면? 점점 정가 비슷해져.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집에 쫓겨나니까. 그거 사는 사람이 대상이 바뀔 수 있어 이제는. 저 집에 그 주말이면 내일은 끔찍한 날인데 내일 이제 청소를 화장실에 다 해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요 그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그 청소용품들 보면은 관심이 가요. 저거 쓰면 화장실 깨끗해지겠다. 저거 쓰면은 그 거실이 혼나지 않겠다. 저기 내일 8시쯤에 접어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사시죠. 그러니까 고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객을 같은 제품인데도 그렇다면 그럴 때 상세 페이지에 그 소구되어지는 대표 이미지,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욕실 청소용품에 관심 많을 줄 몰랐어요. 관심 되게 많아요 지금. 다이소의 판매 중에서 그쪽 욕실 부분은 네, 비중이. 저도 다이소에 가끔 가는데, 예.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나오죠.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한번 봤더니요, 맨날 저한테 그런 상품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또 사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뿌려놓고 자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네, 사감 선생이나 군대 있을 때 하사관 만난 기분이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줄에 딱 밑에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쓰던 이미지 그냥 가져와도요. 3 페이지 맨 밑줄 첫 줄에 어마어마하게 꽝 인상을 주는 글귀 하나가 모두 다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첫 줄 헤드카피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 첫 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영상이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이게 네가 걱정하는 것들 해결됐을 때 그 사진 이런 것들 갖다 놓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카피가 아니고요. 이제는 바꿔도 돼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는 블로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에 항상
집중하시고요. 자, 마구 저기 닭등이라고 그 김어중이가 옛날에 썼던 책가 있죠. 닥치고 정치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 직장에 있을 때 우리 대표이사가 맨날 그 이렇게 강당에서 직원들한테 원래 조회할 때 떠들 적이 있어. 닥치고 매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맨날 그 제목 그 첫 페이지가 닥치고 매출이었어요. 아무 소리만 매출을 해야지 기업은. 그렇게 맨날 숫자가 꼭 쪼여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품 등록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서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들입니다. 대표 비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 이것들 갖다가 어떻게 고객한테 혜택, 만족,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해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량 등록이 아니라 그 소량이라도 그러한 것들, 혜택, 가치, 만족감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 소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것들을 같이 등록한다고 해서 성공한 가능성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량 등록을 한 이후에도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특히 카테고리 하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쿠팡하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스템을 등록하다 보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들 보면은 그 개별 등록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솔루션을 써서 등록할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해보니까 쫙 해놓고서 다 했다고 생각했더니 그 한 80%가 에러가 나는 거야. 다 카테고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떤 제품들 샵 플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손이 엄청 많이 가. 근데 그렇게 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상품명도 좀 바꿔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는 것들이 적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되게 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시는 그 자기 제품을 온라인에다 판매하는 것들은 채널을 확장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파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상품을 갖다 파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벌써 얘기하는 몇 번째인데 되게 긴 싸움이에요. 지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겁니다. 배우는 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초보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작하고 6개월 있다 망합니다. 아니 1년 있다 망한다. 6개월 있다 반은 접는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조금만 마음 없애야 되고 지금까지 나왔던 마케팅 기법들 조금 더 한 번씩 더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 저 이렇게 초창기 많이 팔았는데 지금 많이 못 팔거든요. 그게 이제 지쳐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다 등록을 하다 보면은 그 포인트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리뷰에 대해서는 그냥 글 쓰는 리뷰 500원, 포토 1000원, 한 달로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수익에서 일부분을 제외시킨다라고 보고 그 리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리뷰를 쓸 수 있는 영향이나 이벤트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의 알고리즘이 뭐 바뀐 건 아닌데 좀 강화된 게 뭐냐면 인기도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판매와 리뷰입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을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리뷰 숫자를 얼마큼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노출도를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리즘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인기도를 가져가는 거에 저희들이 해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리뷰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최신성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말은 맥시네트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옳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해보는 겁니다.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계속 자,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요 어떤 사업 아이템도 저도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매년 매 분기 회장한테 그 신규 사업을 보고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사람도 변하고요. 세상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요. 정치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다 변해. 근데 왜 내 상품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 내 상품도 변해요 결국은. 그 남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다.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잘 실행을 안 하는 성격인데 그 실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해. 내가 얘기하면 저놈이 내 거 베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제가 예전에 기업에 있을 때 이제 그 그룹의 신사업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업마다 나와서 부장이나 임원이 자기네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는 걸 얘기하는 걸 쭉 지금 이 상황에서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보면 말풍선이 보입니다. 저거 위에 제가 고민했던 건데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를 진짜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한 거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하는 사람. 우리 생각은 다 똑같아요. 저기 그 어떤 창업 아이템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저거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이런 생각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했고 나는 안 한 거야.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 시장도 계속해서 변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도 그렇고 다른 쿠팡이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는 계속 변합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것들도 따라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열심히 네이버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다이아나 아니면 시레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시레크가 다이아로 지기 또 바뀌고 있어. 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보강이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전문 강사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변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의 쇼핑몰의 형태나 쇼핑 채널의 그 구성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얘기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닥입니다. 맨 끝에 구매 동선의 맨 마지막 상점이에요. 일리 들어오기 위한 채널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그 채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뭐 이번 강의 중에도 라이브 코머스겠지만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등등의 다른 채널들도 열심히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그곳에 내 상점에 어떻게든지 유입시켜라. 그게 유입률이고요. 그들을 구매 전환시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상승 페이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하다가 보면은 종류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 좀 정체가 왔을 때 그것들을 타겟시켜줬던 거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농협의 직원 대상의 폐쇄물이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화장품 상품에 돌파구를 마련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꾸준히 제가 블로그를 하는 얘기도 그런데 꾸준히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연락들이 오거나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채널,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방향들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연해야 된다. 꽉 막히지 말고 꼰대 아닙니다, 선생님. 꽉 막힌 꼰대는 답 안 나옵니다. 이제는 유연해야 된다는 거.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살면서 첫 직장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였는데 엔지니어가 딱 갔는데 관리 회계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되게 짜증나고 웃겼어요. 그 관리 회계 왜 교육을 시켜? 근데 그게 지금도 30년이 넘은 지금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있던 모교의 후배가 회계과 교수인데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새로운 거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관리 교육, 즉 공대생, 예술대생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어떻게 시키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최소한의 관리 회계 정도는 이해하자. 되게 관리 회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출액에서 이겁니다. 그냥 매출에서 원가 빼면 매출 이익이고요. 내가 판관비를 얼마큼 썼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나와요. 저 영업이익을 얼마나 만들래?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는 2천만 원을 그러니까 한 3,500만 원을 벌어서 이거 사오는데 한 2천만 원 들고 거기에 내가 월급 주고 그 사무실 임대료 쓰고 어쩌고저쩌고 다 쓰니까 한 500만 원 남아. 저 부분이 월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월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 까만색으로 쓴 거
쓸 거는 예상치를 여러분들 그냥 엑셀에 넣으면 돼요. 엑셀에 사무실 임대료는 고정적이니까 고정금액, 그리고 예를 들어 통신비 고정금액, 그런데 여기에 또 쓰이는 다른 비용들이 있잖아요. 쭉 대입해 놓으면은 다음 달에 얼마 쓸지, 그 다음 달에 얼마 쓸지가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비용을 어떻게 줄일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가를 유지시켜서 남들하고 경쟁할 때 공급가를 줄일 수 없다면 마진을 줄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진을 지키자. 그럼 나의 자존심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인다. 영업이익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매출을 엄청 올리든지 비용을 확 줄이든지. 그랬을 때 그 이 두 가지 방법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타를 진행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관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드릴 건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엑셀 파일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있으면은 매출이나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럼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이익이 되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얘는 줄여도 돼요. 통합해서 써도 돼요. 몇 개 단위로 내가 쓰는 것만.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몇 개를 정리를 해서 요거 세 개도 급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급여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냥 하나로. 그렇죠? 각각 내가 정리할 수 없다면 접대비 같은 거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공리위생비도 사실 의미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쭉 대입시키면 판매관리비가 딱 들어가고요. 판매관리비가 들어가면 이렇게 뭐야? 제가 시간이 급해지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도출될 거예요. 아까도 잠깐 보여줬지만 영업이익 이외에 영업 외의 수익이나 영업외 이익 같은 건 나머지는 회계 영역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맡기시고요. 내가 지금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도 돼요. 이 뒤에 얘기는 회계사들하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쓴 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쓸 거를 또 다 넣어서 끝까지 채우세요. 파란색으로 쓸 거를. 그러면 내가 쓸 예상 금액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겠지. 저 마이너스를 어떻게 플러스 시킬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제일자로 100만 원밖에 올 건데 이거 1000만 원 어떻게 벌 거지? 그럼 매출을 어떻게 내릴 건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내가 줄일 건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있던 조직에서 우리 부장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는 거죠, 회사가. 왜냐하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회계는 따로 있는 거고요. 영업 환경에서는 관리팀이 계속 이걸 던져 매달. 니네 이번 달에 이거 썼어. 그러면 그걸 추측해서 예측을 해내고 관리를 하면은 이 맨 밑에 영업이익 가지고 팀장들은 팀장 부장들은 야 사람 하나 뽑아라 이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 하나 뽑으면 5천만 원 너 저희 못 써요 사람. 왜냐면 이거 보면 나오잖아. 사람 하나 쓸 때 돈이 하나 5천만 원이 들어가면은 연봉으로 나오잖아요. 한 300만 원씩 쭉 들어갈 거예요. 400만 원씩.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밑에 마이너스가 뚝 떨어지는데 얘가 빨간색으로 확 변하는데 그러면 나는 나중에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눌 때 문제가 되잖아요. 난 사람 안 쓴다고 그러지. 그때는 이제 또 양에서 쓰지. 이연자산으로 해주세요. 영수자산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쪽에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부분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관리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최저가 전략에 물러나지 말아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고요. 이 엑셀 파일도 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쭉 예를 가지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비용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정을 넣으면 유전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판매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뭘 집중해야 되거나 뭘 절약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물론 이제 매출을 나타내기 위한 매출 전략은 또 더 고민하셔야 될 영역이 앞서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고요. 반복해서. 요거는 비용 관리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통폐하면서 써도 돼요. 통폐하면서. 저게 개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거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장도 이루어질 겁니다.
세무사.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저도 뒤에 일정이 좀 있어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응답은 따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